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17년도 3회 문제를 풀겠습니다. 전기 기사야. 자, 문제 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의 변환식은 뭐냐? 자, 우리 이런 출력을 기계적 출력, 2차 출력이라고 합니다. 2차 출력은 2차 입력에서 2차 동소를 빼줘야죠. 물론 동소는 2차 입력과의 관계가 sp2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sp2를 넣어서 p2로 묶어주면은 1 빼기 s가 되겠죠. 이게 바로 기계적 출력과 2차 입력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3번이야. 자, 문제 2번. 변압기 보호 방식에서 비율 차동 계정기. 자, 비율 차동 계정기는 비례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압기의 상과 상 사이에 단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단락 보호용. 답은 4번이야. 차동 계정기는 1차와 2차 측의 전류차에 의해서 동작한다면 비율 차동기는 전류차에 비례해서 전류차 B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은 비율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뭐 차동이나 비율 차동기는 다 전기식이야. 우리 앞에서 했던 부울지 계정기, 변압기를 보호하는 부울지 계정기는 기계식이라고 해서 기계식. 자, 부울지 계정기는 우리가 보통 변압기 절연유가 열화가 되고 침전이 생겼을 때 어떤 가스로 인해서 변압기가 손상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울지 계정기를 설치한다고 했죠. 이때 뭐 부울지 계정기는 뭐 콘서베이트를 변압기 그리고 변압기 사이에 콘서베이트를 설치해서 부울지 계정기를 동작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문제 3번은 전파 정류일 때 최대 역전압. 이거죠. 최대 역전압을 PIV라고 해요. 그러면 전파 정류가 된다라고 하면 전파 정류가 되면 2루트 2의 전압 교류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2루트 2의 뭐 2가 된다. 그러면 단상 전파일 때 직류와 교류는 파이분의 2루트 2의 2가 되고 이 값이 0.9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까? 2는 0.9분의 직류전압이죠? 자, 우리 문제에서 직류전압을 90V라고 했네요. 그러면 교류값이 100V가 됩니다. 자, 넣어봐요. 이놈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이 값이 약 283V가 되겠다. 자, 3번의 답은 4번. 282.8V? 뭐, 정확하게 282.8V야. 자, 문제 4번.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 뭐냐? 자, 일단 동기기는 정속도 운전합니다. 속도가 일정해요. 그 속도 조정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동기기는 이런 V곡선 아시죠? 이상곡선. I 계자 전류에 의한 전기자 전류. 이게 역률이 1이야. 이것보다 계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콘덴서로, 감소시키면 리액터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률 조정이 가능한 게 동기전동기야. 그래서 역률 조정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도 좋아요. 그래요. 근데 기동 토르크가 0이기 때문에 기동이 어렵고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며 이걸 기동시키려면 항상 이런 여자기, IF라는 여자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고 구조도 복잡하다는 이런 단점, 그리고 하나의 발전기에서, 전동기에서 진동현상이 발생하는 난조현상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5번.
농형 유도전동기에 주로 사용하는 속도 제어법은 뭐냐? 우리 농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극수하고 주파수야. 농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극수하고 주파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형이 아닌 권선형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권선형은 이런 게 있죠. 2차 여자법과 2차 저항법, 그 다음에 극수를 더해주고 빼주는 직렬법과 병렬법, 이런 걸 종속제어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법? 권선형 유도전등기의 속도 제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형에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것은 극수 변환, 이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권선형에서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우리 이거 있죠? 이놈의 저항을 2배로 하면 슬립도 2배로 증가시켜야 이거예요. 슬립. 이거요. 이게. 이런 걸 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다 비례추의 원리라고 하죠. 비례추의 원리. 그렇지만 이렇게 저항을 증가시키면 슬립도 변화해서 비례하면은 그만큼 기동할 수 있는 토르크는 증가가 됩니다. 커져요. 다만 최대 토르크는 일정하다. 최대 토르크는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불변하다. 그래서 6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직류전동기에 전기자 전류가 10A일 때 토르크가 5kgm가 됐고 계자속이 80%, 전기자 전류가 12A가 됐다면 이때 토르크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토르크 식에서 이거 아시죠? 토르크는 E 파이 A, PZ 파이 IA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어쨌든 토르크는 계자속이나 전기자 전류는 다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토르크는 자, 처음에 토크가 5였어요. 5였는데 자속의 증가는 80%가 감소했고 전기자 전류는 10에서 12로 증가했다는 것은 1.2배가 증가했다는 거야. 자속은 80%니까 0.8이고 전류는 10에서 12로 증가하면 1.2배가 증가한 거죠. 이것만 다 곱해주면 토르크의 변화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 4.8kgm가 되겠네요.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일반적인 변압기의 무브와 손 중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뭐냐? 그렇죠. 자, 우리 무브와 손은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이라는 게 뭐야? 효율은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아닙니까? 이 효율이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손실과 관계 있는 게 효율이야. 그래서 무브와 손에서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손실, 즉 가장 대표적인 손실이 뭡니까? 거의 대표적인 손실을 우리 히스테리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브와 손에는 철손에서 히스테리손과 와류손이 있는데 철손의 대부분은 와류손이 아니라 히스테리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히스테리손 해서 8번은 2번이 됩니다. 무브와 손의 대표적인 게 철손인데 철손은 와와 히가 있을 때 거의 무브와 손은 히스테리손이야. 답은 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9번 볼까요? 9번은 감자 기자력을 묻는 거죠. 1극당 기자력이 얼만큼 감소하느냐. 우리 감자 기자력을 이 공식이 뭡니까? 감자 기자력
ATD라고 할 때, 자, 우리 감자 기자력을 나타내는 공식은 180분의 2알파야. 그 극당하면은 항상 극당하면 극수로 나누고 전 두체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a분의 iA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자 기자력을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하죠. 예. 여기에서 2a분의 iA로 표기할 수 있다. 물론 뭐 이거하고 약분하면 뭐 이렇게 약분해서 간소화 시킬 수도 있어요. 약분시키면 2하고 2를. 자, 우리 180도 분에 여기 주어져 있는 각도가 알파가 문제에서 10도를 주었죠. 브러쉬 동각이 10도 아니야? 10도. 물론 이걸 약분했어, 이건요. 예. 극수가 몇 극이고 4극이고 전도체수가 150이고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가 2고 이 값이 100이야.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105.6 그렇죠? 암페어탄 퍼 P가 됩니다. 극당 기자력이 되겠죠? 극당 기자력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다. 9번 문제. 자, 문제 10번. 정적 전압, 정적 주파수 6600에 220에 60Hz. 와류손이 720인가요? 와류손은 720W야. 와류손은 720. 이때 전압이 6600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3300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했다는 얘기야. 이때 와류손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것만 볼까요? 와류손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와류손은 주파수 제곱에 비례하고 밀도 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두께도 제곱에 비례했죠? 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내가 전압식으로 표기한다면 전압은 뭐 6이 되는 기술력 2로 표기한다면 4.44 F 파이 뭐 이렇게 나오죠? 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과는 비례관계면 와류손은 결국은 전압에는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꼴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전압이 6600에서 3300으로 감소했다면 2분의 1로 감소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와류손은 720에서 전압이 6600에서 3300으로 감소했고 제곱이 비례야. 720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720을 4로 나누면 180W로 감소하게 됩니다. 180W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주파수의 관계로 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안 돼요. 왜? 문제에서 이 자속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전압식으로 변경시켜가지고 풀어줘야 해. 와류손은 다시 말하면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왜? 전압은 주파수하고 자속 곱에 비례하니까요. 자, 10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1번. 보극이 없는 직류발전기에서 부하 증가에 따라 브러쉬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가? 보극이 없대요. 보극은 보상권선이 없답니다. 이 보극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류 개선이야. 그래요. 근데 보극이 없으면 브러쉬를 위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이거죠. 우리 발전기는 항상 회전 방향으로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주고 전동기는 회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하나의
전동기를 회전 방향을 반대로 이동시켜서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켜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야? 편자작용이고 중성축을 이동시키는 거죠. 자, 답은 발전기니까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켜준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만약에 전동기가 됐다면 방향을 반대로 해줘야겠죠? 전동기로 해주면 반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자, 12번.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변경하는 방법 중 옳은 건 뭐냐? 반발 기동형. 반발 기동형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르크가 가장 큰 놈이야.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반발 기동형은 어떻게 해서 기동 토르크를 발생시키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오. 고정자 축과 브러시 사이에 자속 파이에 의해서 기동 토르크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브러시의 위치를 조정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12번에 4번. 브러시의 위치를 조정해서 회전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건 뭐냐? 우리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얘기했죠? E는 파이에 V 빼기 IA RA다. 전압 제어, 레오너드와 이글러. 전압 제어가 속도 제어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저항 제어. 그 다음에 파이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자 제어라고 합니다. 자속 제어가 아니고 계자 제어. 계자, 전압, 저항. 이게 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주파수는 교류입니다. 교류. 우리 농용 유도 전동기 극수나 주파수는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야. 그래서 13번에 3번이 되겠다. 자, 14번.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가 1.2가 되면은 동기 임피턴스는 얼마냐? 동기 임피턴스는 얼마냐? 이거죠. 단락비가 뭐죠?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야. 또는 이 값을 이거의 단위법으로 사용했을 땐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꾸로 단락비가 나오면 동기 임피턴스는 단락비의 역수가 되니까 1.2분의 1하면 0.83이 되죠? 0.83이 된다. 0.83.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15번.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을 써라. SCR은 게이트 전류가 흐르면 순방향 저지 상태에서 이거죠. SCR은 이게 I 전류가 흐릅니다. 게이트, 에노드, 캐소드. 이게 전류가 흐르면 온이 돼요. 온이 된다. 온 상태가 된다. 그래서 IG 전류에 의해서 게이트 전류가 온이 됩니다. 온 상태가 된다. 게이트 전류를 가하여 도통 상태가 완료되는 시간을, 이게 완료되는 시간을 우리가 턴온이다. 턴온 됐다. 도통이 됐다. 하고, 이 시간이 길면은 뭐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래요. 이 시간이 길면은 스위칭 시 뭐가 커진다는 얘기야? 전력 손실이 많고 소자가 파괴가 된다. 전력 손실이 많고 소자가 파괴된다. 1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닌 건 뭐냐? 안정도. 소궁 여자, 정상 임피던스. 근데 역상, 영상의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프라일, 효과를 크게 한다. 다시 말하면 관성 모먼트를 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해설란을 보면 동기화 리액턴스를 작게. 다시 말하면 정상 과도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프라일을 크게. 소궁 여자 채용. 발전기에 조속기 동작을 신속하게. 탈조 개전기 사용하는 것. 동기 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7번은 비돌극형, 원통형이죠? 이때 한 상당의 출력이 얼마냐? 자, 출력을 나타내는 식은 이거야. 동기 리액턴스의 기전력의 단자 전압의 사인의 사이각. 델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최대 출력을 물어보면 이 상차각이 90도일 때니까 이 값은 1이 됩니다. 해서 단상일 때는 그냥 1이지만 3상일 때는 3이 붙어요. 근데 여기는 한 상에 대한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XS분의 2V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요. 예, 답이 1번입니다. 17번에 1번. 자, 문제 18번. 주파수가 60에서 50으로 감소했답니다. 동일전압이야. 동일전압인데 주파수가 60에서 50Hz로 감소했어요. 주파수 감소. 이때 무브와 전류하고 온도 상승하고 속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거죠. 일단은 무브와 전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와류손입니다. 와류손일 때 와류손 그리고 히스테레손이 있을 때 우리 무브와 전론 무브와는 히스테레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하고 밀도하고 이렇게 1.6승에 비례하죠? 예, 비례합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이놈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히스테레손은 감소하게 돼요. 자, 무브와 전류는 항상 이렇게 주파수하고 비례합니다. 무브와 전류는 주파수하고 비례. 무브와 전류는 주파수하고 비례한다. 그리고 온도의 상승은 주파수가 어떤 관계냐? 반비례합니다. 온도 상승. 반비례. 반대로 온도는 주파수가 올라가면 온도는 떨어집니다. 주파수가 떨어지면 온도는 올라가게 돼요. 온도는 상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도는 어떤 관계냐? 속도는 항상 주파수하고 비례해요. 죄송합니다. 무브와 전류는 잘못했어요. 반비례합니다. 무브와 전류는 반비례한다. 무브와 전류는 주파수하고 반비례하게 된다. 우리 앞에서 이 식이 아니고 원래는 히스테리손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나와 있는 와류손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값들은 전압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 식에 넣어서 풀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주파수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파수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 제곱이 됐고 그리고 F가 돼서 이런 값이 됐어요. 주파수하고는 반비례하고 전압은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수식을 앞에서 푸는 적 있죠. 이걸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브와 전류는
온도 상승은 두 개는 반비례하고 속도만 비례한다. 자, 그러면 주파수가 감소했으면 반대로 무부하 전류는 어떻게 돼요? 50분의 60으로 증가가 돼야 하고 증가. 이놈도 마찬가지로 반비례하면 증가가 되고 이것만 비례하면 60에서 50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50분의 60, 50분의 60, 60분의 50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 답이 18번의 1번. 자, 문제 19번. 권수비가 나와 있고 그리고 1차에 임피던스가 나와 있고 2차로 환산한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 이거죠? 예. 자, 우리 권수비 A는 전압비로 따지면 V2분의 V1 이라고 해요. 또는 임피던스로 따지면 누트 Z2분의 Z1이 됩니다. 자, 우리 전압이 200분의 3000이 나오면 15가 되나요? 그러면 이것을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은 Z2분의 Z1이 됩니다. 자, 여기서 2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는 얼마냐? Z2는 A제곱분의 Z1이야. 15분의 Z1 값이 225죠? 그래서 Z2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이 1옴이 돼요. 1옴. 자, 19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이제 20번을 봅니다. 20번. 자, 주파수 그리고 권수비 A는 자, 1차가 1328에 2차는 230V가 됩니다. 권수비 A. 그 다음에 무부하 전류가 3 사인의 오메가 T 기본파 전류네요. 그 다음에 3고조파는 1.1 사인의 3 오메가 T A3이다. 이와 똑같이 변압기 세대를 Y 델타 결선하여 1차에 230V 평형전압을 얻으려면 2차 무부하 전압은 델타 회로,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델타 회로.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전류는 몇 고조파야? 3고조파야. 3고조파 전류가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고조파 전류에 1.1 사인 3오메가-T 더하기 A3 돼 있죠. 1.1은 사인 앞에 나와 있는 값은 항상 최대값이야. 이건 최대값이야. 그러면 실효값을 표기할 때는 얼마로 나눠줘야 합니까? 루트 2로 나눠줘야죠. 델타로 순환하는 전류의 실효값을 물어봤으니까 루트 2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2차 측의 전류로 환산하려면 권수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 전류비가 어떻게 돼? 전류비, 권수비는 I1분의 I2랍니다. I1분의 I2야. 그러면 이놈을 따지면 이게 I1분의 I2야. I1분의 I2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I1분의 I2. 전압비는 V2분의 V죠. 이 권수비를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230에 1328을 곱해주면 이 값이 2차 순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곱해주면 4.48A가 된다. 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를 마치고 2017년도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